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노르망디에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요정의 숲이라 불렸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 숲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었다. 날이 가고 해가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더욱 더 신비로워졌다. 숲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전해지는 비밀의 장미 정원이 있다고 했다. 그곳의 장미는 일반적이지 않은 광채를 띠며 향기도 마법적이라 전해졌다. 누구든지 그 장미를 찾으면 일생일대에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의 젊은이들 중에는 그 장미 정원을 찾아 나서다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졌다. 어느 날 리에라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 있었다. 리에는 장래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이 비밀의 장미 정원 이야기에 매료되곤 했다. 어느 봄날 아침 리에는 결심했다. 나도 그 장미를 찾으러 가겠어. 그리고 내가 꿈꿔오던 행복을 찾을 거야. 그렇게 그는 작은 배낭에 몇 가지 필수 물품을 넣고 숲으로 향했다. 숲속은 무척 조용하고도 아름다웠다. 리에는 새들의 노래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을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여기저기 비슷한 모습의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리가 아프고 피곤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작고 빛나는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요정이었다. 작은 빛의 요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한 리에여, 넌 숲속에서 길을 잃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았기에 도와주고 싶구나. 요정은 리에에게 이 길을 안내해주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이 요정의 잔잔한 빛 아래 반짝이며 나타났다. 그 길을 따라 리에는 마침내 비밀의 장미정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장미정원은 장관이었다. 수많은 장미들이 각기 다른 색과 향기로 그를 맞아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장미 앞에 다가갔을 때 리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장미가 가져다주는 행운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과 사랑이었던 것이다. 숲속에서 돌아온 리에는 마을의 그때의 경험을 전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리에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비밀의 장미 정원과 요정의 존재는 여전히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 수많은 프랑스 마을의 이야기가 되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우거진 숲속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호수에는 한 젊고 아름다운 인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나였고 그녀는 숲의 정령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마리나는 호수의 맑은 물 속에서 춤추듯 헤엄을 치며 종종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마리나는 다른 인어들과 달리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들었고 인간들이 사는 마을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달빛에 반사되는 인간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숲의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인어가 인간의 땅을 밟으면 그녀의 꼬리가 사라지고 대신 다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마리나는 인간의 삶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기에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호수 밖으로 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숲을 지나 마을에 도착한 그녀는 신기하게도 자신의 꼬리가 사라지고 사람과 같은 두 다리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걸음걸이가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며 마을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루이란 이름의 청년과 친해졌습니다. 루이는 숲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소박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마리나의 호기심 많은 성격과 밝은 미소에 매료되었고 마리나 역시 루이의 친절함과 인간 세상에 대한 그의 많은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끌린 마리나와 루이는 함께 숲속과 호수 주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나는 자신이 원래 인어였다는 것을 루이에게 고백했습니다. 루이는 처음엔 놀랐지만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리나는 다시 인어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루이와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나는 숲의 정령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와 레미라는 두 숲의 정령을 찾아가 그녀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와 레미는 마리나의 진실한 사랑의 감명을 받았고 그녀에게 특별한 한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마리나가 진정으로 인간이 되고 싶다면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진주를 가져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나는 다시 호수로 들어가 깊은 곳을 헤엄쳐 마법의 진주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진주를 가지고 숲속 정령들에게 돌아갔고 그것의 힘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루이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며 마리나와 루이가 사랑의 상징으로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마리나와 루이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숲과 호수도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며 축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숲속에서 전해져 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항상 근처의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신비한 마법이 깃들어 있어 도시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숲의 경계 너머로는 잘 가지 않았지만 루이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에서 우연히 빛나는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나비는 고운 빛을 내뿜으며 루이를 깊은 숲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루이는 나비를 따라갔고 점점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루이는 마법의 연못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은 투명하고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색의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루이는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전설 속에 나오는 정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 너는 숲의 친구이며 이곳의 마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구나. 나는 정령의 여왕 엘렌이라네. 너무 깊이 있는 비밀을 알고 싶어하니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고 싶구나. 엘렌은 루이에게 숲의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의 드리운 가지 속에 숨겨진 신비한 수정 구슬을 찾아오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수정 구슬은 숲 전체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렌은 그곳에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며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루이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거짓말쟁이 여우를 만나기도 하고 길을 헤매던 작은 숲의 요정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엘렌이 경고했던 시험들 예를 들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수수께끼의 다리를 건너는 이를 극복하며 숲의 중앙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앙에는 마치 하늘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부푼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무의 코끼리 같은 줄기를 따라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빛나는 수정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구슬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뿜으며 루이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는 성공의 기쁨으로 가득 차 짧은 순간 숨을 고른 후 수정 구슬을 가진 채 다시 숲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여정 동안 만난 동물들과 요정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루이를 환영했고 그의 모험담은 곧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모험과 그가 가져온 수정 구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엘렌은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여주며 숲과 마을 사이의 평화와 조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루이는 그 후에도 자주 숲을 찾아갔고 자연과의 교감을 나누며 성장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경과 자연의 신비를 지키는 영웅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모험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전설로 남아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모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클레르라는 용감하고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샹보르 숲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숲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숲 깊은 곳에는 무시무시한 마법의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숲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클레르는 항상 숲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는 숲 가장자리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금색의 열쇠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클레르는 이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날 클레르는 다시 숲 가장자리에 갔고 거기서 미지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금색 열쇠의 주인이 이 문을 통해 숲 안으로 들어갔음을 직감한 클레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숲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았던 숲의 모습이 아니라 황금빛 나무가 빛을 발하고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노래를 부르는 환상적인 세계였습니다. 클레르는 두려움을 잊고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을 지나면서 클레르는 여러 신비한 생명체들을 만났습니다. 날개 달린 사슴, 노래하는 새,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요정들이 클레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클레르에게 이 숲의 수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르는 자신이 이 숲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숲의 생명체들은 그녀의 사랑과 용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레르는 마법의 숲 중앙에 있는 큰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앞에는 아름다운 요정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클레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다며 이 숲의 마법을 유지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를 잊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르는 그 말을 듣고는 이 숲의 아름다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클레르는 마법의 숲에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클레르의 눈빛과 이야기에 감동하여 다시금 숲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샹보르 숲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지키며 사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클레르는 할머니가 되어도 숲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마법의 숲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